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랄지 어떤 유동성 확대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한 어떤 걱정이 되면서 되게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텐데 그 소장님께서는 그 내년에 이런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 시점에 내년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특히 상반기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어떤 섹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돈이 몰릴 것인지, 네. 분위기 좋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또 테이퍼링의 본질은 뭔가? 역시 본질. 네. 항상 우리가 본질 파악부터 하고 예,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뭐 테이퍼링 정말 말이 많은데 그러면 테이퍼링의 본질은 뭔가? 일단은 페드가 뿌려주는 그 유동성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근다는 얘기잖아요. 네. 뿌려주긴 하는데 잠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시는 게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네. 결국은 주가는 작년에 유동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의 본질은 뭔가? 주가의 본질은 뭔가? 네. 유동성만 풀어주면 주가는 그러면 무조건 오르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동성을 풀어주면 이번에 페드가 또 돈을 엄청 찍었잖아요. 네.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돈을 엄청 찍었어요. 찍으니까 전 세계가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서로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기름도 사오고 비행기를 사오고 할 때도 달러로 거래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돈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제 호주머니로도 오긴 하지만 결국은 다 기업으로 그렇죠. 들어간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그 뿌려진 돈들이 다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되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 경기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지? 그걸 빠르게 반영을 해준 거죠. 해줬으면 그러면 일단 수도꼭지를 잠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지도 않았는데 예, 유동성의 수도꼭지만 잠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레벨 다운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물론 거기서 이런 거는 있어요. 계속 캐시를 인젝션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닌겔 맞듯이. 캐시 인젝션을 해주지 않으면, 닌겔을 맞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크게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좀비 기업 뭐 이런 네. 테스트랑? 맞습니다. 좀비 기업, 좀비 국가들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드가 돈을 뿌려주고 아직까지 수도꼭지 잠근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 6월 달에 잠근다고 그러죠. 다 거의 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테이퍼링이 되면 주가가 박살날 거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그 뿌려준 달러를 가지고 저는 최소한 3년 동안은 그 페드가 뿌려준 달러 따먹기를 하는 장이에요. 어떤 기업이 달러를 제일 많이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달러를 갖다가 왕창 공급을 해줬는데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되면서 영업이 어려운 식당부터 기업들 그리고 일자리를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한테까지 바로 달러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그 달러를 가만히 갖고 있습니까? 뭐 밥을 사 먹든 뭘 하든 네. 소비하잖아요. 그 중에 뭐 통신비로도 들어갈 거고, 그죠? 아마존에서 뭘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 달러를 그러면 다 써버렸냐라고 보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구제금융처 쪽으로 이제 돈을 받다가 이제는 일자리 지금 기업들이 제발 좀 돌아와서 일 좀 해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체로 돌아가면 많게는 뭐 연봉 뭐 1억, 2억씩 이제 받으면서 일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소비가 본격화됐을 때는 언제냐면 실업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5.8%, 5.9, 5.8 하다가 이제 5%도 깨지고 지금 4.6%까지 이제 실업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달러에 대한 소비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작도 안 됐다.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수족꼭지를 이제 잠그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 이제 야구 이제 한국 시리즈 이제 2회 3회 2회 3회 됐는데 다 끝났다고 하니까 빨리 안 나가면 주차장 막힌다. 지금 나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나가시면 속은 편해요. 근데 뭐하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야구 보고 가셔야죠. 야구 보시고 가셔야 돼요. 아예 찰떡 비우네요. 지금 나가시면 2회 한 3회 끝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3회. 네, 근데 3회 미국에 저는 이제 야구를 직관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박찬호 선수 야구도 직관한 적이 있고 미국은 되게 재밌게 해요. 9회 중에 3회가 끝나면 그 약간 브레이크 타임에 자, 뭐 키스 타임 해가지고 옆에 연인하고 같이 온 사람 키스하세요도 있고 퀴즈도 내고 그 브레이크 타임에 야구 보고 싶은데 아이 뭐야 이거 야구 끝났나? 그러면서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너무 우리가 쫄지 말자. 예, 쫄리면 돼지시든지라고 하는데 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내후년 뭐 2024년까지는 일단 장은 살아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예. 그 피트 린치가 그런 얘기를 책에도 써놨는데요. 이런 경기 소비재에서 누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물건을 잘 파는지 이런 거는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 피트 린치만 하더라도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네. 맨날 책상에서 그거 기업 감사 보고서 뒤져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뭘 소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 자기 딸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요즘 뭐가 많이 팔리냐. 그런 얘기처럼 지금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 저도 사실 백화점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거의 안 갑니다, 저는. 네. 그리고 영화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예,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의 이 소비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 넘는 영화는 꼭 이제 약간 뒷북 치듯이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 물건이 뭐가 잘 팔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주말이나 밤늦게 퇴근하면요. 홈쇼핑을 봐요. 예, 홈쇼핑 채널에 요즘 뭐가 트렌드지. 그게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2014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이 날아가거든요. 그, 한 1년 반에서 한 2년 동안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한 4.5배 올라가거든요. 450%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나중에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가 10배가 나요. 또, 한 1년 만에.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지를 그냥 그때 당시에 하유미 팩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죠. 탤런트 하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한 18팩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써보고 또 빨리 마스크팩 회사를 빨리 팔았던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 다 못 쓰겠더라고요. 빨리 추가 구매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열풍은 불어도 이걸 제대로 다 소비하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뭐 러닝머신 집에 사놓으면 안 쓰잖아요. 예, 그런 일단은 조금 약간 이 트렌드는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결국은 마스크팩은 사드 보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질 때 아, 도망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뭐 여기 내려오는 오른쪽 어깨에서 빠르게 다 팔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기업이 잘 상사를 잘하냐는 홈쇼핑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MD들이 이래 막 좀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네. 베스트 상품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집이나 아마 그 애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예. 예.
종건당의 락토핏 혹시 집에서 또 드시지 않았나요? 아, 그런 것 유산균. 같아요. 예, 유산균 먹는 게 그쵸. 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 옛날에 레모나 예, 뜯어먹듯이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에서 다 힌트를 얻었던 거예요. 홈쇼핑에서 보통 보면 여기 A 홈쇼핑에서도 팔고 있는데 채널 돌리다 보면 B, C에서도 막 팔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물건이 팔리는 걸 순서대로 따져보면, 야구로 따져보면 한 5회, 6회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한참 물건이 잘 팔릴 때 되면 홈쇼핑 여기저기서 다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트렌드와 주가를 딱 보면서 주식이 어느 정도 이걸 반영하고 있는지, 네,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보통 그런 기업들은 보시면 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전무님, 그 52주 신고가 내고 이렇게 홈쇼핑에 이런 기업들을 빨리는 샀는데 또 너무 빨리 팔아먹는다는 거죠. 주식하면서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예. 전무님, 너무 빨리 팔아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못 먹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주도주가 6개월은 간다고 보면 돼요. 6개월. 예, 어떤 주도주든지 한번 보시면 6개월이 진짜 갔나를 일봉을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5개월 이평선을 타면서 이렇게 양봉을 6개월 내내 내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랬나? 작년 3월 달부터 치고 올라갔던 소위 말하는 BBIG, 그때 빅7이라는 종목들도 작년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면 최소한 6개월은 다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월 초 정도에 고점을 찍고 한 2달 쉬고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는 백화점도 가보시고, 예, 가정주부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해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물어보시고요. 요즘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좀 더 빠르니까,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시고,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의 교복과 같은 파카로 노스페이스, 네. 기억나시죠? 한동안 유행했었죠. 예. 한동안 모든 애들이 예, 맞아요. 같은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전부 노스페이스 맞습니다. 예. 파카 같은 거 입고 다녔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영업무역이 아마 노스페이스에 대한 그 OEM 생산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아마 생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을 빨리 찾아서, 예,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3년 동안의 장이 되게 재밌는 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섹터라기보다 그 섹터를 찾는 그 방법론을 저에게 네. 또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